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정혜입니다. 오늘은 2016 독해 GS 전략 시작에 해당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독해 GS 전략? 독해는 알겠는데 GS는 뭐고 전략은 또 구체적으로 뭘까? 궁금한 마음에 클릭하셨다면 우선 반갑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이요. 국가직을 끝내고 지방직을 끝낸 직후의 시점입니다. 매 그랬듯 저는 시험장에 입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험에 응시하고 나와서 해당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 시험지예요. 2025 시험지니까 며칠 전 시험이신데요. 시험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영감과 인사이트를 빼곡하게 각 문항마다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전달해드리기 위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독해, 여러분 고민 많으신 그 영역이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인사이트, 정성 들여서 해당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6 독해 GS입니다. 그러면 2025 독해 GS도 있었다는 의미죠? 사실은 제가 이 회사에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해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2025 독해 GS를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분의 수강 후기를 함께 하는데요. 다른 후기 말고 딱 이 후기만 제가 가져온 이유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전 장수예요. 근데 장수의 능력을 알아봐준 군주를 만난 느낌이랄까? 뭔가 뿌듯하고 약간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제목, GS는 신이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 속에서 제가 느꼈던 가장 반가움은 이걸 만든 제작자로서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그렇지, 이렇게 적용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느는 방법이야. 제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학생은 느꼈고 그리고 그걸 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장수를 알아봐주는 군주의 글 같았습니다. 자, 저랑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 건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논리 과정과 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데 다른 선생님 강의는 결과론적으로 수업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유유.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납득은 했지만 그 문제에 한해서 선생님만의 근거가 있다는 데 납득할 뿐이었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나는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지가 너무 막막했어요. 너무 공감 가요. 선생님 말씀대로 미래가 있는 문제풀이였거든요. 한 문제씩 답 근거 찾아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답을 찾는 사고의 과정을 보여주시고 해당 문제의 유형풀이 팁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원하는 게 정말 이런 강의였습니다. 내가 이 답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희열이 느껴집니다. 그 전에 제가 될 수 있는 이유라고는 그냥 그런 것 같아서 뭔가 이상하니까가 전부였는데 말이죠. 영어가 막막했을 때 흥미를 잃고 공부하기 싫었는데 내가 발전하는 게 보이고 점수로 모의고사로 나타나니까 재미가 붙었어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영어라는 매티리얼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때 가장 주의하고 금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답을 정해놓고 하는 해설.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이건 시험장에 있는 여러분은 똑바로 세워주지 못합니다. 시험장은 혼자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서 시험을 본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혼자 풀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그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죠. 문제를 푸는 여러분만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풀이를 할 때 답을 정해놓고 하는 해설. 이 문제는 적용이 되는데 저 문제는 적용이 안 되는 것들 끔찍하기 싫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습니다. 물어보고 오면 선생님이 면박만 줄 뿐 도대체 왜 이게 답이고 이럴 때는 적용이 안 되고 왜 저럴 때는 적용이 안 되는지 답답해서 벙어리 냉가슴처럼 저도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보여드리는 게 바로 독해 GS입니다. 독해 GS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방향성은 단순하게 이 문제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있는 문제풀이,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혼자 풀게 돼도 반드시 맞출 수 있는 그런 적용하는 훈련, 이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친구는 GS는 신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GS는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GS를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사진 한 장을 넣었어요.
백신. 여러분, 백신 중에는요, 기존의 백신이 있고 4세대 백신이 있어요. 4세대 백신은 기존 백신과는 달라요. 기존 백신이 죽은 병원균 또는 약화된 병원균을 몸에 넣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면역력이 자라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기존의 백신이라면 4세대 백신은 DNA 자체를 변형시켜서 그 몸 안에서 저절로 면역에 대한 힘을 길러지게 만드는 게 4세대 백신입니다. DNA를 조정해서 만드는 게 바로 4세대 백신이죠. 저는 GS가 여러분에게 그런 4세대 백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고 확신하고 준비한 강의입니다. 단순하게 문제에만 적용되는 이럴 때는 저렇고 저럴 때는 저런 그런 거 말고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주체적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 그 면역력, 그 항체 GS에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강의가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확인해야 되는 단계가 먼저 하나 있습니다. 공시 영어에서 합격까지 가는 길을 제가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생기초 입문 기본 문제풀이 모의고사 마지막 피니시 라인 여기까지 중에서 자 문제풀이 바로 요 시점이죠. 요 시점까지 여러분은 자 도움닫기부터 땅 하는 순간과 함께 달립니다. 달려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통과하는 요 과정에서 자 여기 이 문제풀이를 기준으로 바로 직전 2단계 이 기본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본과는 조금은 다른데요. 수험에서의 기본은 문제풀이라는 전력 질주하기 전에 몸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체력을 최대치로 올리고 컨디션을 최대치로 올리고 스킬을 최대치로 올리는 게 바로 공시 영어의 기본 단계입니다. 두 가지 문법 삽 전략, 독해 GS 전략. 그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은 독해 GS 전략을 위한 시간입니다. 독해 GS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4세대 백신이 될 수 있는지는 바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해에 접근할 때 이런 방법들, 이런 고민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죠? 독해라는 것 자체가 출제 비중도 크고 그만큼 우리에게 고민도 걱정도 큽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정답에 확신이 없어서 감으로 문제를 찍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요. 매번 18번까지 보면 시간이 다 끝나 있고 다음 과목을 넘어가기 바빠서 19번, 20번은 찍다시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토로하시죠. 공감합니다. 자, 강사인 저도 시험장에 들어가면 긴장되고 손끝이 파래집니다. 그런데 직접 시험에 임하고 5과목을 다 보는 여러분들이야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분명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으로 풀 수밖에 없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전략을 습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약속해 주세요. 이런 고민 하셨나요? 문제 풀 때마다 점수 랜덤으로 나오셨나요? 자, 지금까지 감독해 느낌적인 느낌이셨나요? 버립시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점수가 반드시 오르는 미래가 있는 전략을 가진 풀이 저랑 같이 하시죠. 전략의 풀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략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3가지를 저랑 함께 하시게 될 건데요. 그 3가지 바로 눈으로 구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를 푼다는 건 읽고 푼다. 무전략 감독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독해 GS 전략에서는 여러분과 먼저 2단계부터 공부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에 대한 분석. 자, 선택지를 분석해서 먼저 소거하는 과정에 대한 연습을 합니다. 왜? 이 선택지를 제작한 사람은 출제자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즉 이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답을 본 눈으로 오답 선택지를 만들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오답 선택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소거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1단계입니다. 그 1단계를 겪고요. 그리고 나서 독해 지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읽어 내려갈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을 입체적으로 GS로 읽습니다. GS에 대해서 잠시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GS 구조 독해를 통해서 글을 세게 읽어야 될 부분과 약하게 읽어야 될 부분에 조절을 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글을 읽으면 정확하고 빠르게 글의 핵심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지 분석 그리고 GS 구조 독해 그리고 유형별 풀이 전략.
자, 기존에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리딩 스킬. 자, 4세대 리딩 스킬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글을 읽을 때 그냥 이거 보이면 이거라는 무지성이 아니라 이게 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유형별로 풀이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단축되고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구조를 보고 그리고 문제풀이하는 전략까지 이 과정을 겪을 건데요. 정말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지금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실게요. 우선 먼저 선택지 속어법을 위해서 여러분은 조금 특별한 트레이닝을 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교환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하실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를 바로 푸는 그 과정을 겪는 게 아니라 선택지만 놓고 분석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선택지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를 찾고 그리고 범주화를 해서 실제로 얘네들을 패밀리끼로 묶습니다. 자, APM, BPM으로 나눠서 하죠. 너무 수업해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선택지 사이에서도 분명히 규칙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반대도 존재합니다. 유사도 존재하고 위계관계가 있죠. 그것들을 찾아내는 훈련을 이렇게 직접 여러분과 제가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해석 때문에 본문 내용을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시지 않게 해석은 제공합니다. 즉, 해석이라는 건 단어와 구문을 쌓아가면서 천천히 느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고 해서 선택지 속어법을 배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선택지 속어법 그 자체에 집중해서 먼저 선택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읽기 전에 출제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단계에 해당되고요. 정답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선택지를 보다 보면 중복되거나 어색한 오답이 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거하게 되고 그래서 정답률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지 속어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한 가지 가져왔는데요.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매우 극적입니다. 제가 선택지 속어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문제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해당 기출문제는요. 본문의 내용? 아니요. 선택지를 먼저 읽어보면 그 방향성이 보입니다. 자, 보세요. Speed up, weigh on, lead to, result in. 읽으면 느낌 오세요? 아직 안 오셨다고요? 자, 그럼 봐봐. 차근히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당되는 문장에서 여러분들 lead to와 result in은 같은 유사한 표현입니다. 즉, lead to는 원인 그리고 뒤에 결과를 불러옵니다. 자, result in도 원인 그리고 뒤에 결과를 불러오는 표현입니다. 즉, 3번이 정답이라면 4번에도 정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라면 3번도 당연히 정답의 가능성이 있겠죠. 출제자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맥의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공시 영어에서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 선택지 단계에서 3, 4번을 매의 눈을 찾아낼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그 매의 눈이 날카롭다면 스피드업도 역시나 같은 계열입니다. 무언가를 가속화하다, 속도를 내다라는 건 앞에 있는 주체가 뒤에 있는 것에 속도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같은 패밀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팸으로 봅니다. 그에 비해서 weigh on이라는 표현, weigh on은 무게로 누르다라는 표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로 누른다? 그럼 좀 생각해 볼까요? 무게로 누르면 이게 나가기가 쉽겠어요? 속도가 날 수 있겠어요? 없겠죠. 자, 실제로 이 2번 선택지는 기존에 있는 1번, 3번, 4번과는 결이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No!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분석까지 하고 이것 봐라. 이 방향성이 뭐지?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지문에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선택지 분석법을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선택지 분석법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내 사고의 과정을 빠르고 인류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걸 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본 강의가 시작되면 같이 나눌 문제이기도 한데요.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택지를 매의 눈으로 바라보는 특별한 단계가 바로 GS의 첫 번째 선택지 속어법입니다. 기출문제였고요.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통해서 자, 많게는 이렇게 3개, 적게는 2개 이상의 선택지의 유사점을 발견하는데 목표를 두고 훈련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GS 구조 독해입니다. 자, 이 GS라는 표현이 저희 강의 제목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이런 이미지를 한번 심상을 마음속에 한번 만들어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건 이렇게 지문의 평면을 읽고 그리고 답을 고르는 과정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오케이? 그걸 조금 더 입체적으로 평면의 지문이 아니라 이렇게 입체적인 지문으로, 자, 단순히 글을 읽고 중요한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 글의 핵심적인 부분이 더 도드라지게, 자, 그리고 덜 중요한 부분이 좀 더 작게 각각의 다른 색깔을 가지고 지문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전략이 바로 GS 전략입니다. 자, 실제 이 GS 전략은요, 많은 이 정평이 나 있는 학계에서는 많이 쓰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가에서는 제가 가장 먼저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이거 뭐 하면서 뚝 떨어진 개념 아니야? 아닙니다. 글을 가장 입체적으로 읽는 가장 적극적인 독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사실 세상에 쓰여진 글은 100명이 글을 쓴다고 해도 120개의 글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각자 정말 다 다른 모습으로 글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글 속에서 늘 일관적으로 우리는 글의 핵심과 주제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핵심과 주제를 뽑아내기 위해서 글을 읽을 때 평면의 구조가 아니라 올록볼록하게, 확실하게 세게 읽고 약하게 읽고 세게 읽고 약하게 읽게 만들어주는 전략이 GS입니다. GS는 수천 수만 개의 글도 딱 3가지 방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렇게요. 모든 글의 시작은 G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G라는 것이 한 문장에서 3문장 사이 도입부에 나왔을 때 글은 S 또는 마이너스 G 또는 G 다시로 전개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세상의 글을 이 3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배우게 되면 글이라는 게 각자 작가가 주제를 어디에 배치했는지가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느낌 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게 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설명해드렸으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잘하셔야 돼요? Nope. 아니죠. 훈련이 필요하죠. 자, GS를 훈련하기 위한 단계는 특수하게 만들어진 문항들로 여러분 연습을 하시는데요. 실전 독해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트레이닝을 위해서 자, 특수하게 제작되어 있는 문장들, 그 문장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빈칸을 연결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것이 G-G인가요? GS인가요? G-인가요? 이 중에서 pick one. 하나를 선택하는 GS 매핑의 과정을 트레이닝지를 통해서 특수하게 개발된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신 거죠. 이 과정을 저와 함께 겪습니다. 이 과정을 겪고 난 후에 그리고 실전에 바로 투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답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있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는 더 집중하고 덜 중요한 정보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빠르게 훑어보는 과정을 몸에 체화시켜 드리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죠.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지문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평평한 지문들이 자, 정말 더 중요한 부분 그리고 자, 덜 중요한 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더 진하게 보이는 거죠. 해당되는 글의 구조는 G, S 그리고 다시 G 구조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게 읽어야 될 부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부연 설명한 부분 그리고 다시 세게 읽어야 될 부분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까지 함께 하게 되시는 게 바로 GS 구조의 목표입니다. GS 구조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문을 반드시 읽고 풀 수 있게 정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면 마지막 단계 유형별 풀이 전략이 있는데요. 유형별 풀이 전략,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reading skills라는 말로 고등학교 수능할 때 또 많이들 들어보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제가 2010년부터 EBS에서 수능 특강 관련된 강의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독해에서 어떻게 하면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 끝에 그 고민에 대한 연구도 저도 수없이 오랫동안 진행해 오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게 어느 지문에도 독하고 그리고 어느 지문에서도 통하는 그 방법으로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형별 풀이 전략은
풀이 시간을 단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는데요. 자, 유형별 풀이도 역시나 익힘 파트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교환인데요. 자, 수업을 통해서 각각의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체크하고 권장하는 풀이 시간까지도 섬세하게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정말 중요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저랑 같이 채워나가시는데요. 제가 독해 GS를 출판용 책으로 안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강의를 듣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에게만 제일 귀하고 좋은 정보와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워져 있는 채로 여러분이 자료를 받으실 거고 그 자료를 저랑 같이 직접 느끼고 경험하면서 채워나가시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풀이 전략까지 완성하시게 될 겁니다. 유형별로 그러니까 삽입, 삭제, 배열, 빈칸, 그리고 주제, 제목, 요지, 실용문, 목적까지 유형별로 정답까지 빠르게 도달하는 전략을 각 유형별로 짚어드립니다. 자, 시간을 딱 정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푸는 실전 감각을 키워나가시는데요. 자, 시간을 처음에 길게 잡았다 점점점 줄여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타이트하게 정답까지 유도하는 과정도 혼자가 아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고 난 것들을 직접 여러분이 적용해 보기 위해서 이런 상태의 문제를 푸시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해석과 제가 어휘를 배치해 놓는 가장 큰 이유는 해석도 어휘도 늘어나는 과정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실전 익힘을 통해서 유형별 독해 전략을 사용 못 해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옆에 있는 거 충분히 참고하시고도 안에 있는 문제의 유형별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휘 몰라요, 선생님 저 아직 해석이 정확하지 않아요 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실제 구문과 어휘가 늘어나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전략을 배우는 건 순간입니다.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순간에 느꼈던 그 찰나에 내가 그 느낌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휘나 구문이 여러분을 막지 못하도록 이렇게 배치된 교환을 가지고 공부하실 겁니다. 이건 정말 공부해본 사람만이 느껴요. 아, 분명히 내가 아는데 이거 이 단어만 알면 이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됐던 그런 느낌 있으셨어요? 그런 느낌 없게 실전에 직접 적용할 수 있게 실전 교환으로 함께 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되는 걸 여러 번의 반복 훈련을 통해서 전략을 자연스럽게 체화하는 과정에 한순간도 여러분 혼자 하게 해드리지 않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분배하고 정답을 판단하고 그리고 속도를 높이는 훈련까지도 이 마지막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성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유형별 풀이 전략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저희 수업에 문제풀이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합류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문제풀이를 단순하게 말로 하지 않습니다. 실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공감하고 나도 다음에 할 수 있게 그렇게 강의를 구성합니다. 제가 하나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문제도 자, 제가 며칠 전에 봤던 그 시험 문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연도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어떤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장 최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해당되는 문제는 여러분들 순서를 묻는 배열 문제입니다. 자, 배열 문제를 가지고 필요의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인데요. 실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배열 문제. 연결사, 지시어, 그리고 GS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아직 우리가 수업을 같이 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직접 연결사, 지시어, GS를 먼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에 있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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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체크했습니다. 아직은 그 규칙성이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은 세 가지 색깔이 보이시죠? 맞아요. 우리가 실전에 같이 공부할 때도 제가 형광펜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형광펜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연결사, 지시어, GS라는 단서를 찾았어요. 이 단서를 가지고 배열을 한다면 글은 바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Ready? 자,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느낌 오셨어요? 자, 앞에서 만들었던 여러분들 그 문제라는 것이 그러나 문제가 아니었다는 반전이 나타납니다. 연결. 자,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자, 여기서 하나의 단순한 자, 4,000년짜리 이집트의 유물이 자, 다시 였던 게 어디로 갈까요? The find 그것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였지만
처음에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부정관사를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지시어를 포함하고 있는 the find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후에 다시 한번 기능 나왔습니다. 했던 그것이 다시 더 했던 그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즉, 배열 문제는 연결사 지시어 GS가 있다면 이렇게 탁탁탁 연결돼서 결과적으로는 BAC 이렇게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지금 신기하다가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형광펜 3가지 색깔을 가지고 자, 깔끔하고 정확하게 눈에 보이게 같이 필기하고 연습하고 시험장에 가서는 무채색의 어떤 펜도 없이 눈으로만 보셔도 맞추실 수 있게 충분히 훈련하는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독해 GS는 여러분에게 선택지를 분석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글을 올록볼록하게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3가지 유형으로 딱 정리해 드립니다. GS, 구조 독해, 그리고 각 유형별로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한 유형별 풀이 전략, 이 3가지를 구현해내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를 무지성으로 랜덤으로 풀어가는 강의가 아닙니다. 선택지부터 마지막 정답 도출까지 그 모든 과정을 눈앞에 구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과정이 독해 GS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기존에 있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어제 날을 새고 OT를 준비하러 왔는데요. 제가 백신이라고 설명했던 4세대라고 설명했던 이유가 조금이라도 전달이 됐다면 저는 촘촘하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첫 강의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독해 GS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답에 확신이 없어서 감으로 시간이 모자랐다면요. 선택지 GS 전략으로 끝 내십시오. 정답에 확신이 없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정답이 보이고 근거가 보이는 문제풀이 함께 하시죠. 시간이 부족했다면 시간 안에 전략으로 푸신다면 마무리하시고 검토까지 하실 수 있도록 저랑 같이 연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장에 같은 문제를 같은 시간에 풉니다. 결국은 전략이 없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막막함에서 정확한 방향으로, 감에서 확신으로, 쫓기는 시간에서 여유로, 자, 그 변화를 만드는 전략으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GS 전략이 여러분의 독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강에 먼저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해 GS 전략 OT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